네, 이번엔 서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역 시장의 후보 등록 보이콧 논란이 있었던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요,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과 또 박수민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3명이서 치르게 된 상황인데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주영 대변인님. 예. 사사람이다 약간 경제통이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은 또 이제 행정가 이력이 꽤 있으니까 이 3파전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세 분 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관록과 경험이 있는 또 명실상부와 이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또 현직 정치인이시고요. 또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 또 민간 경제에서 경험이 두드러진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대표한다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신 것 같고요. 또 윤희석 의원도 뭐 KDI에서 오래 활동하시면서 이 경제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저 세 분의 공통점을 본다면 이제 보수가 그동안 정말 강점으로 자랑해왔던 이 실력이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 민심이라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지갑, 나의 어떤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본경선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18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앞서서는 뭐 한국 시리즈 경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른 지역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서울은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경선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도 확장 선대위 출범 시점을 두고요. 오세훈 시장과 당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의 중도 확장 선대위를 조기에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에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공천이 마무리되면 선대위를 발족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들어갈 선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장력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선대위로 만들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등록을 하기 전부터 혁신선대위부터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공천이 끝나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일단 시기를 놓고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좀 빨리 띄우자는 입장이고 공천이 마무리되면 4월 말인데 좀 시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후보 등록을 할까 말까를 얘기할 때도 계속 뭐 혁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꽤 오랜 기간 보여오고 있는 극우 쪽 윤어게인 세력과의 뭔가 절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 중도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는 중도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했는데 안 받으려듣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후보 등록한 이후에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그 중도 확장, 혁신선대위라도 빨리 띄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나 아마 후보가 된 이후에도 뭔가 선대위가 출범한다고 한들 중도 쪽 색깔이 강한 사람,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갖고 있는 그런 극우적 색깔 이런 것들을 다 덮을 만한 강한 사람이 선대위를 맡아줄까? 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럴 사람을 섭외할 의지도 장동혁 지도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기 위해 당에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네. 아마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는 날까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 변화를 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자들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혁신선대위는 뭐 후보된 뒤에나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특히 또 휴대전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교체 타이밍이다. 서울시장 이제 교체할 때다. 본인을 좀 어필을 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도 혁신선대위 언급은 앞뒤가 안 맞다. 중앙선대위가 아니라 어차피 후보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면 나중에 다 들어설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후보들도 별로 이제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지금은 보시나요? 경쟁자들이니까요. 결국은 뭐 각자의 어떤 자기 칼날을 지금 강조해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혁신선대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지도 노선을 가진 선대위와는 선거운동을 만약에 본인이 후보가 된다 한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서울 선거는 마치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지도부와 다른 선거 운동을 해야지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장들, 뭐 기초위원들, 광역위원들, 뭐 서울시가 사실은 가장 선거에 중요한 승부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지금 선대위가 공천위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이정현 위원장류의 선대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서울 지역에서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후보로 선출된다 그러면 네. 장동혁 지도부와 손을 잡지 않고 뭐 별도의 어떤 선거 조직 뭐 그걸 통해서 다른 선거 운동을 치르겠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치르더라도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지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럼 이걸 회복할 방법이 뭔지, 그다음에 이렇게 2번씩이나 법원에서 제명 처리된 것이 다시 이게 인용이 됐으면 왜 됐는지 입장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 아무런 입장 없이 그냥 승리하겠다 이야기를 하면 그 믿겠습니까? 지금 뭘로 승리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는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대책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승리하겠다만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믿기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에서는 3파전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예비 후보들은 나란히 정원호 후보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공약이면 공약, 도덕성이면 도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철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지 다시 한번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없는지, 정책에 있어서 오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검증이 그동안 충분했다고 생각하세요. 더구나 베일에 쌓여있는 후보입니다. 단순한 인기도 지지도로 후광에 빗댄 그런 반사 효과로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뽑았으면 안 된다. 특히 박주민 의원이 좀 가장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캠프에서는 오늘 한 가지 글과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후원 골프 대회에 그냥 이제 구청 행사여서 그 행사장에만 참석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골프를 치기까지 했다, 뭐 이런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과 같은 행태다, 네거티브 정치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박주민 캠프에서 제공한 사진을 좀 보면 저렇게 공치는 모습이 좀 등장을 하기는 해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 못지않게 내부 경쟁이 아주 치열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진짜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치열하겠죠. 그리고 이제 박주민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지금 막 뒤에서 바짝 쫓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사주가 김건희 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또 유죄도 인정되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원호 청장이 그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정원호 후보 측은 그 성동구 체육회에서 뭐 주최한 것이다라고 또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를 사실 막 서로를 막 네거티브로 막 공격하는 것보다 네.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얼마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당신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캠페인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도이치모터스와 엮어가지고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과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될까? 저는 국민의힘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게 있다면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도 분명하게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인정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행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